첫 번째 바로 마이크론 얘기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지난 분기 매출이 77억 5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76억 4천만 달러였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고요. 여기에 또 포인트는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흠잡을 데 없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멘토님, 모건 스탠리가 사실 이 반도체주들에 대해서는 줄줄이 이 의견을 조금 하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비관론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뭐랄까 모건 스탠리가 왜 그런 보고서를 냈냐라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AI 거품론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목표가 하향이나 목표가를 제시했던 부분도 너무 터무니없이 낮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기라도 하듯이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AI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AI가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10명 중에 한두 명만 사용하지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챗 GPT 써봤어? 하시면 난 안 써봤는데 그거 쓰면 좋아?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쓴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AI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은 있고, 그만큼 아직까지는 거품론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은 훈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HBM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핫할 줄 알았는데 CXL 관련주들이 오늘 또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기술력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걸 원한다는 시장의 심리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점점 축소가 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점점 더 확장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혼자 AI 거의 독주 시스템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 그리고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도 확산이 많이 된다고 하면 수요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AI 거품론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반도체 안에서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님,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온 건데 마이크론이 모든 테마를 다 아우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일제히 기다렸다는 듯이 반도체 관련된 테마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을 순위를 매기자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3등인 업체도 이렇게 잘 나왔으면 2등, 1등은 어떻게 나올 거야? 라고 본다면 너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를 노리셨던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만 보고 들어가야지, 이것만 보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으면 이제는 진짜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하는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항상 얘기했던 거는 반도체보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전력기기 쪽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AI, 어차피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AI 관련해가지고 투자가 확산이 된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만큼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해서 보지 말고 전력기기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수익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안정성은 지금 반도체보다는 전력기기가 더욱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한 전력 기기까지 조금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CXL이 상위 테마로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조금 더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에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멀리 내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메타가 이번에 새로운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이죠. 오라이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오라이언이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멘토님, 덕분에 오늘 장에서 온디바이스 AI 테마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외봤던 그럼 AR 쪽 조금 집중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좀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국 시장만 지켜본다라고 하면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 주가가 연일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을 되게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숨겨진 알짜 종목이 메타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이면 실적, AI 투자면 투자, 그리고 이렇게 신기술까지도 공개를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신제품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세론 관련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던 부분도 있는데 메타가 어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결코 나쁘진 않았다. 보합적으로 마감을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애플의 비전 프로보다는 저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셨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무겁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렇죠. 그리고 생김새도 약간 하고 다니기에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약간 비전 프로 하고 마스크까지 하면은 그냥 얼굴이 거의 가려지는 현상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메타가 발표했던 부분은 되게 컴팩트했던 부분이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검은색 뿔테 안경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한번 착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왔고 스마트폰이나 어떻게 보면 이게 확장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안경까지 한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한 차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메타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돈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나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본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뭐 이런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신기술을 투자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한번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AI 관련해 가지고 기술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제품이나 이런 부분도 더욱더 컴팩트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신제품을 나왔던 부분 저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라이언의 시제품을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멘토님 아직까지 정확한 출시 기한이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출시 기대감까지 그 정확한 날짜까지는 조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짝하고 좀 내려갈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드웨어가 먼저 나왔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문자 서비스가 공짜로 되는 메신저 서비스가 있구나. 맞아요. 그거 매력 포인트로 들어갔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넘어갔습니다. 바로 MP3 기능도 있고 동영상도 볼 수가 있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메타에서 이 스마트 안경 관련해 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나왔다라고 봐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이 실리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섣불리 공개를 하고 판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에 맞춰서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도 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확산세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 안경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엔터 관련해 가지고도 손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동영상을 되게 많이 봅니다. 유튜브 시청이나 이런 부분은. 근데 이 스마트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이나 아니면 콘서트나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하드웨어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안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단으로 우리는 시선을 돌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위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움직임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멘토님과의 의견을 조금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멘토님의 이런 추가적인 전략들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장에서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향후의 전망까지도 제시를 해주십니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모든 것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일단 포석을 깔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YG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엔터주 전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매수 의견
리포트가 나온 데다가 또 밸류업 지수에 JYP와 함께 편입이 되면서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이브까지도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멘토님, 사실 이 엔터주 과대 낙폭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저가 매수세로 들어온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엔터주를 좋아하는 입장, 그리고 걸그룹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드린다면 이게 요즘 엔터주가 옛날과 지금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진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흥행만 잘 되면 빌보드에 올라갔다 뭐 이러면은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빌보드에 올라가고 뭐 차트 진입을 하고 뭐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도 주가는 잘 못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팬심으로 봤을 때는 옛날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노래 퀄리티나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으로나 인기는 더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저는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BTS 멤버가 음주운전을 할지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몰랐던 일이지 않나? 그런 악재들이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 근데 지금의 엔터는 그 사람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YG 관련해 가지고 매수 의견 리포트가 나왔던 부분은 누가 봐도 지금 차트상 저점이고 SM 그리고 JYP 관련해 가지고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편입이 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모습세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엔터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이브, SM, JYP, YG. 근데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하이브라는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덮친 격으로 뉴진스 사태 그리고 BTS의 음주운전 사태 이렇게 되면서 엔터주의 힘이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어떤 종목이 좀 더 강하게 나와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YG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빅뱅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나이대 또래들은 이 콘서트를 많이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연말 그리고 내년쯤에는 이제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있고 블랙핑크 또한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분해가 됐지만 블랙핑크 활동은 어떻게 보면 또 콘서트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투애니원 같은 경우도 콘서트 계획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YG가 이때까지 엔터 4사 중에 악셀을 보였던 건 뭐였냐면 그 아티스트 IP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콘서트 계획이나 이런 부분만 들었을 때는 너무 넘쳐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지켜보고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진지한 얼굴로 걸그룹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말 콕콕 집어서 아이돌 그룹별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그룹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에는 수줍어지셨죠? 전 뉴진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네.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전 약간 뉴진스의 민지가 요즘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수줍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하이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슈가 조금 맞물릴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조금 예측을 하고 있으실까요?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미니 전 CEO가 나가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주가에 더 도움이 되냐라고 본다면 주가는 더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악재들이 빨리 끝나는 게 더 주가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호재든 악재든 계속 질질 끄는 거는 불안감만 더 가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받을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